네, 독거 투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습니다. 친구 집에 있고요. 친구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이렇게 고프를 오랜만에 켰네요. 얼마 전에 버핏이 CN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일주일 전쯤에 했는데 제가 차가 사고가 나고 막 고장 나고 퍼지고 막 이래가지고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을 볼 겨를도 없었고 해서 이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들이 리먼급은 아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뭐 당연히 리먼급은 아니겠죠. 아직까지는 은행 중형 은행들 몇 개 이제 퍼진 거니까.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은행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일어난 일이고 실적 경쟁을 위해서 회계상의 불일치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행들은 계속 터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상업용 부동산에 큰 레버리지를 가져간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본다. 예금자들은 계속 보호를 받을 것이고 제롬 파월은 훌륭했고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현금을 30%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그 현금을 가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의 이야기는 참 좋은 얘기들이지만 고지고대로 다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버핏은 이렇게 늘 좋은 이야기,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만 할까요? 일단 버핏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시장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버핏은 늘 긍정을 말합니다. 안심해라. 별거 아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버핏이 3월 달에 은행주들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빼고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금융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핏은 늘 시장보다 더 빨리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랠리가 짧게 있었잖아요. 저는 여전히 현금 40%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가 시장에서 성과를 좀 많이 냈어요. 40%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좀 지키는 투자로 간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40대 중반인 저라든가 이 영상을 보시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방어적인 투자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뭐 오늘의 전략, 뭐 단타 스윙, 뭐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20대 때 끝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투기를 하게 되면 아마 깡통은 몇 번을 찼을 거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도박적으로 접근하면 도박적인 결론을 맺게 됩니다. 도박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말로가 좋지가 않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도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는 정리하고 쉬는 것이 나을 때가 많았습니다. 랠리가 한번 쭉 있으면은 늘 폭락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정도 랠리를 펼치고 나서 폭락으로 가는 거는 불과 며칠이면 끝납니다. 그동안 번 거를 금방 잃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점에서 상투 잡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중이 비쌀 때의 비중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밀려도 수익이 상당히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는 종목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라든가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이라든가 역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 시장에서 랠리가 있을 때는 가격 조정이 급작스럽게 오게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노는 건 거의 불장난에 가깝습니다. 고점을 찍고 잠시 좀 내려오게 되면은 개인들은 이건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때는 비쌌는데 지금 싸졌으니까 사야겠다 해서 이제 불타기 같은 거 합니다. 근데 늘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산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고점 잡은 애들은 이제 손절을 할 때 손이 안 나갑니다. 워낙 이제 빠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깡통 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3, 4년, 적어도 3, 4년에서 뭐 10년, 20년 있어 보신 분들은 워낙 많이 본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의도에서나 아니면 월가에서는 그 랠리라든가 뭐 테마주 랠리 이런 거 만들 때 이미 기관들이나 큰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죠. 그럼 이제 개인들이 사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동시다발적으로 쫙 나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라도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들은 늦게 사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공짜로 보게 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죽은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 내역을 딱 열어보면 이미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산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기관들이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약간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이제 봉이라고도 얘기하고 호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초미 관심사가 요즘에 배터리 관련주더라고요. 제가 2주 전쯤에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다 털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다 팟이라고 독거토했지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여행하면서 차량 사고도 있었고 방송을 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방송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이후로도 랠리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보니까 6% 정도 빠져있네요. 배터리 관련주가 일단 현대차 시총보다 높다는 거는 뭐 투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워낙 요즘 주식으로 벌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뭐 반가이를 하려고 한 거죠. 그동안 손실이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배터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전혀 안 합니다. 이거는 결국 중국이 다 먹어버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미 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곳에다 특히.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간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드려왔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때 가능하면 좋은 시장에서 노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일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은 다치기가 굉장히 쉽고요. 작년부터 제가 올해 3분기쯤이면 고금리에 대한 여파가 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지금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계속 늘고 있고,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버핏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빼고는 금융주를 싹 다 정리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핏이 은행주를 싹 다 정리한 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22년 있으면서 처음 본 모습입니다. 버핏이 정말 은행주를 좋아합니다. 코카콜라만큼 좋아하죠. 앞서 버핏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 때문입니다. 리만 때는 개인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컸었죠. 이것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이거는 그냥 가격 폭락하고 이 금액들을 생각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이제 개인들이 보는 거죠. 그냥 개인들은 길거리에 나와주면 이제 그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그런 금융권들이라든가 사모펀드들이 이 부동산을 아주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가만 보면 금융이라는 게 뭐 한 10년마다 계속 오지만 늘 개인들의 피해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만 때 개인 부동산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얼마나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게 풀어서 해결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의 가장 큰 부실이 뭐냐면 공실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제가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 공실률은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재택을 다들 하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 중부의 10개 주를 여행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운타운 업무지구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덴버도 시내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팬데믹 끝난 지가 벌써 2년 됐거든요. 미국은 마스크 안 쓴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도심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덴버는 그나마 괜찮은 상황인데 다른 대도시들은 정말 더 심합니다. 다들 회사에 안 나오고 집에서 이제 쾌적하게 일을 하는 거죠. SBB 은행 때문에 국채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국채 가격의 폭락은 금리를 내리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물론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해결 방법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요, 빌딩이 텅텅 비어가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이 우리 인간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가장 크게 바꾼 부분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차를 안 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미국 중서부인데 이제 중부라든가 서부 이런 쪽들은 자동차가 신발 같은 곳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미국 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샀을까요? 차가 없으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차 수리를 맡겨보니까 한 4, 5일 동안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우버라든가 대중교통이 없는 곳들이 미국에서는 대부분입니다. 도심으로 출퇴근할 때 엄청난 트래픽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이렇게 다운타운 있고 이제 주거지들은 이제 그 외곽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출퇴근할 때 엄청난 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가 장난 아니죠. 특히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잖아요. 재택을 하게 되면 이제 차를 몰지 않아서 기름을 덜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솔린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가계의 타격이 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도 좋죠. 그런데 오피스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타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공유형 오피스라고 하는 위워크 아시죠? 잠깐 누가 와서 끊겼는데 솔라 패널 장착을 위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전기 시스템을 좀 보려고 왔다 갔거든요. 미국도 진짜 친환경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이제 석유를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석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이번에 3월달 물가가 나왔잖아요.
3월 달이면 이제 유가가 60불 중반으로 유지가 됐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4월 되면서 유가가 80불대로 올라섰죠. 한 3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4월, 5월은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커스절지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인플레이션이 4% 중반에서는 잘 안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직까지도 미국은 구직 전쟁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더 이걸 적나라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미국 어딜 가도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절대적인 노동자 숫자도 감소한 상태죠. 아직까지도 돈을 더 주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돈을 더 줘도 자기들이 하고 싶고 편한 일만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만 일을 해도 저축은 못해도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들어간 서비스는 엄청 비싸다는 걸 잘 알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제 와보니까 이쪽 물가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버핏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재산 130조가 다 주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돈 현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가중치를 주시길 바랍니다. 신채권왕이라고 하는 제플리 건들락도 늘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채권을 사라. 왜냐면 이 사람은 채권회사 CEO죠.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 리포트 잘 안 나오죠. 시장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시장을 이야기할 때 그의 재산이 어디에 많이 있고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버핏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를 싹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핏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락의 사람. 감사합니다.